코피가 나는 체질적인 원인이 있고 또 그걸 파악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 같은데요. 네. 코피가 잘 나는 원인이 있을까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코피가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상초축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초축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상, 중, 하 중에서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어혈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어혈이 생길 수가 있죠. 스트레스 또는 타박, 교통사고 이런 거에 의해서 머리를 다쳤을 때 상초축혈이 생깁니다. 또 화병, 그다음에 감기 뒤끝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 또는 몸이 허약해서도 코피가 잘 납니다. 그렇다면 치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아주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 상당히 심한 코피 환자였습니다. 19살 때 말하자면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코피가 너무나 심하다고 내원했습니다. 키는 165에 72kg 나가니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생긴 여학생입니다. 한의원에 탁 내원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생겼고 얼굴은 아주 둥글럽적하게 잘 생겼고 입술, 눈, 코, 입기가 뚜렷하게 생겼고 소위 말하는 양명형으로 생긴 그런 체질입니다.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성치고 굉장히 풍채가 좋고 건장한 것 같은데 네. 증상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렇게 큰 등치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그렇죠. 그러나 등치가 큰 사람들이 병이 오면 더 크게 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5살부터 코피가 났는데 아침 저녁으로 코피가 났고요. 저런. 한 번 나면 상당히 많은 양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하고 부모가 하루에 얼마씩 흘린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방송이라서 차마 이 얘기를 못할 정도로 많이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짖고 지지고 이런 치료를 해도 전혀 낫지가 않다는 겁니다. 원인도 찾아지지 않고 치료도 되지 않으니까 혹시 하고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코피가 나기 전에는 그렇게 짜증을 낸답니다. 머리가 아파한답니다. 뒷목이 뻣뻣하다는 얘기를 하고 코피가 나면 오히려 개운하다. 머리가 개운하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자꾸 계속 좋은다는 겁니다. 머리는 개운한데 힘이 없어서 자꾸 좋은다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할 수도 없죠. 이렇게 코피가 심하게 날 수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밖에 동반된 다른 증상이라든지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네. 초등학교 5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코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많은 양의 피를 흘렸으니까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는데요. 생리 양도 작으면서 불규칙했고 더운 곳에서는 숨쉬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더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오히려 폭발한 거예요. 손끝이 저리고 밤에 자다가 깨서 자꾸 주물러야 되고 조금 오래 걸으면 숨이 차고 저녁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그 등치가 좋은 애가 어지럽다는 소리를 그렇게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코피가 나는 증상도 심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수반되는 다른 증상들도 굉장히 심각했네요. 그렇습니다. 코피가 너무 심했으며 오랫동안 코피를 흘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오랫동안 심하게 흘렸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양명형이라는 것은 닭이 다혈합니다. 닭이 다혈하다는 얘기는
뭐든지 열심히고 폭 빠져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소모해 줘야 되지만 혈도 소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기다열한 이러한 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기다열하니까 이런 체질들은 어디가 아플 경우에 사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쪼아서 피를 빼주는, 부항으로 빼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 굉장히 시원해하는 게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이 학생이 코피가 날라 그러면 머리가 아팠다가 코피를 많이 쏟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팠다는 것은 사실은 머리로 터지려고 그러는 현상의 코피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코피를 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라고 그런 행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코피를 흘리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죠. 이 사실 코피를 가끔 가다 한번 흘려도 기진맥진하고 굉장히 몸이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코피가 난 뒤에 오히려 개운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체질이죠. 특이한 체질이요. 그러나 너무 피를 많이 흘리니까 여러 가지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생리량이 불규칙적고 적이고 적다. 사실은 양명형으로 다기다열한 사람들은 생리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합니다. 근데 얘는 생리로 나올 게 일로 나온 거예요. 그게 병이죠. 큰 병이에요. 더운 곳에서는 숨쉬기 힘들다 그랬어요. 이건 몸이 더운 체질이라는 거예요. 더우니까 위로 폭발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뇌로 터졌다면 큰일 나는 거죠. 손끝이 저리고 밤에 자다가 주물러야 한다. 조금 걸으면 숨이 차다. 저녁이면 몸을 가누지 못한다. 어지럽다는 소리를 잘하고 어떤 때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요.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양명형 체질들은 다기다열함으로 생리량이 많고 일주일간 합니다. 근데 코피를 너무 많이 쏟으니까 생리량이 적고 불규칙적이었던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병의 보상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리량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이죠.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요, 뭔가 깊은 병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우선 이제 서각지광탕이라는 것과 전생활혈탕이라는 그러한 약을 6개월 정도 쓴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6개월 치료하고 코피가 먹고 몸이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5년 후에 아빠가 왔더라고요. 병 치료하기 위해서. 남대문 쪽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왔더라고요. 그게 하도 이해가 너무 병이 심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15년이 지났는데도 아빠를 딱 보면서 기억을 딱 한 거예요. 딸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 뒤에 코피가 나지 않았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많이 이뻐졌대요. 그게 어떻게 이뻐졌어요? 그랬더니 아주 날씬하게 살을 많이 뺐더라고요. 나중에 왔는데 나중에 본인이 내원했는데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뻐졌고 코피를 그 뒤에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흘리던 코피가 한약을 통해서 치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다른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한 것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혈만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됐던 겁니다. 이 학생은 코피의 원인이 상초축혈이라는 겁니다. 상초축혈. 어렵죠, 말이? 네. 박사님 말씀대로 상초축혈, 되게 발음도 어려운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데 이 상초축혈이란 말이 어떤 증상이고 무엇인가요? 네, 상초축혈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상초로 나쁜 어혈들이 몰리는 겁니다. 순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대개 교통사고나 머리에 타박을 입었거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나 이 학생이 아가씨가 두상이 크더라고요. 두상이 큰 사람들을 보면 자기 고집 세요. 그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우울증. 그게 머리 쪽으로 상처 축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어혈, 찌꺼기, 쉽게 얘기하면 찌꺼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죠. 불순한 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머리 쪽으로 풍열이 되는 것도 잘 오고요. 대개 상처 축혈은 양명형으로 퉁퉁하게 등치도 크고 입술도 두툼하고 코도 잘생겼고 볼도 통통하고 눈딱부리도 두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잘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상처 축혈은 대변이 검고요.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시원하지 않은 게 특징입니다. 이 학생도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처 축혈로 봐서 치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초 축혈 때문에 생기는 코피는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처 축혈은 이제 큰 병이기 때문에 상초에 있는 어혈, 축혈 이것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 코피가 먹겠죠. 지혈시키는 방법으로는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서각지왕탕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이 서각지왕탕이 상처 축혈에 쓰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어요. 도저히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또 머리에 타박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수학 문제도 안 풀린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요. 피를 조금 머리에서 빼주고요. 이 상처 축혈을 치료해주는 이 서각지왕탕을 쓰면 치료가 됩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타박은 입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에 의해서 상처 축혈이 왔던 것이죠. 이 한약은 지혈만 시켜서 코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있는 어혈을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를 했기 때문에 코피가 치료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심하게 코피가 나던 것이 치료된 이유가 바로 상처에 나는 코피가 상처에 있는 축혈을 없애줬기 때문에 코피가 치료됐던 거고 상처에 어혈이 있어서 이 학생이 코피를 흘리고 나면 머리가 개운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지혈만 시키려고 저도 했으면은 이 학생을 치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체질을 알지 못하고 근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면은 아직까지 코피 때문에 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투여하신 한약 중에서 전생활혈탕이 있는데 이건 어떤 약인가요? 네, 이제 그 상처 축혈에 쓰는 서각지왕탕과 전생활혈탕을 같이 썼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게 이제 방법인데요. 너무 심하게 흘리는 거예요, 코피를. 이 전생활혈탕은 피를 너무 심하게 흘려서 어지럽고 이렇게 막 헛손질하고 헛말하고 이럴 때 쓰는 약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너무 심하게 흘린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 지혈의 목적을 갖고 전생활혈탕을 썼고 또 상처 축혈을 없애기 위해서 서각지왕탕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전생활혈탕은 지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네. 상초 축혈이 원인이 돼서 코피 때문에 고생한 사례자분의 치료 사례를 알아봤습니다.